건축공간연구원 김용국입니다. 스마트 도시 계획에 있어서 조경 계획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린 뉴딜과 큰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는 업로드가 될 테니 그냥 짧게 짧게 하고 싶은 메시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스마트 도시 설계의 필요성과 기본 원칙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스마트 도시 정책이 사실 90 년대부터 계속 있어 왔습니다. 유비쿼터스 이어서 이제 스마트 도시 거의 대동소이한 정책들이 있는데 여전히 이제 이런 스마트 도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 인지도는 굉장히 낮은 상태예요.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나 이제 지자체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국 이런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 공간, 조경 공간 이런 것들과 좀 연계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래서 결국 도시 설계적인 관점에서의 도시 스마트 도시 정책과 제도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산업혁명이 지나면서 늘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은 이제 라이프 스타일이라든지 도시 공간에 변화를 미쳐왔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최근에 이런 뭐 DNA라든지 AI CBM이라든지 이런 혁신적인 기술들이 변화시킬 어떤 도시 공간 구조, 형태 이런 것들을 수용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 설계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원칙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스마트 도시 설계라는 것들은 이런 다양한 혁신 기술들을 이용해서 환경적으로나 사회 경제적으로 뭔가 지속 가능한 공간을 만드는 방식 혹은 그 결과물로서의 어떤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마트 도시 설계의 원칙들은 한 5가지 정도 그래서 도시 설계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도시 문제 해결과 기능 향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열린 설계를 지향하고 사람 중심의 공간 조성을 지향하고 그리고 설계와 조성 과정의 스마트화를 추구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스마트 도시 설계를 공원에 한번 적용을 해 보면은 이런 공원의 주요한 공간 구성 요소별로 설계 관리 요소별로 이런 스마트한 앞서의 원칙이라든지 혁신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이런 스마트 공원의 영역별로 이런 다양한 설계 관리 가이드라인들이 구축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런 디자인 팔레트라든지 이런 형식으로 좀 지자체라든지 정부에 제안이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적용을 한 공원의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식재라든지 산책로, 뭐 모빌리티, 휴게 공간, 편의 시설, 놀이 시설 뭐 이런 차원에서의 다양한 해법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술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갱신될 필요성이 있고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스마트 공원 관련된 사례들이 몇 개 등장하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 선도적이긴 하지만 취약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시의 호수공원 같은 경우도 이런 스마트 파크 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경관적으로 난해하죠. 뭔가 난해한 이런 스마트 파크 케어 시스템이 쭉 설치가 되어서 운영되고 있고 그리고 뭔가 이런 스마트 시설물들 잘 관리되지 않고 이용되지 않는 이런 스마트 시설물들이 군데군데 배치되어 있고 특히 이런 스마트 시설물들은 이렇게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보행자라든지 공원 이용자들한테 뭔가 불쾌감을 주는 요소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비상벨이라든지 뭐 이런 CCTV 같은 것들이 적재적소에 좀 뭔가 설치되어 있다기보다는 그냥 뭔가 보여주기식 행정 중심의 어떤 그런 것들이 많이 있고 스마트 보행자 자동 인식 신호기 같은 것들도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데 운영되지 않고 작동하지 않는 뭐 이런 것들 볼 수가 있고요. 서울로에서도 이런 뭐 스마트 인면 녹화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소소하게 하고 있는데 어떤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좀 문제가 많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승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이 대구의 국채보상 운동기념공원이라는 기성공원에 스마트 다양한 기술들을 넣어서 이제 소소합니다. 태양광, 뭐 쓰레기통, 뭐 벤치, 혹은 이런 누더기 이런 기존의 가로등에 뭔가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넣어서 뭔가 가로등이 굉장히 누더기처럼 만들어 놓은 이런 모습들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뭔가 데이터 분석 기반의 뭔가 이용객 분석이라는 것들을 하려고 했지만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런 AR, VR이라든지 이런 콘텐츠의 질이 굉장히 낮고
그런 문제점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도 뭔가 이런 수질 정보를 뭔가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센서라든지 이런 디지털 사이니지를 운영을 하고자 했으나 상당히 운영되지 않고 꺼져 있는 상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내 스마트 공원 지금까지 설치된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이런 수목 관리라든지 방문자 편의 증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은 공원 경관을 오히려 해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산 경사면을 깎아서 뭔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과 효율 낮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 것과 유사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가치를 더해가는 공원의 자연 환경과 이런 짧은 시간에 구식이 되어버리는 스마트 시설물들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이런 스마트 시설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이렇게 숨겨져 있는 기술이어야 될 것 같고, 뭔가 쉽게 교체할 수 있거나 유연하고 열린 설계 방식을 좀 지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라든지 정부라든지 이런 데서는 결국 조경 설계자가 참여하지 않는 스마트 공원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런 각종 스마트 시설의 전시장으로 보는 시각에서 뭔가 이런 근본적으로 이제 시민들의 공원 이용이라든지 공원 시설이나 수목의 관리를 효율화하는 방향으로 이런 스마트한 어떤 혁신적인 기술들을 좀 활용을 하고, 특히 이런 공원을 설계하는 과정, 그러니까 결과물로서의 시설이 아니라 공원을 재정비하거나 신규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데이터 기반의 근거 기반의 뭔가 설계 방법들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훨씬한 스마트한 공원을 만드는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국가 시범 도시 스마트 시티, 이제 세종이랑 부산에서 이제 5-1 생활권이랑 EDC를 만들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스마트한 공원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좀 우려가 많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일단 이런 식으로 조감도가 나와서 만들어지고, 부산에서도 뭔가 에코델타 시티에 스마트 공원을 이제 랜드마크로서의 공원이라든지 개별 공원들에도 뭔가 스마트한 공원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런 앞서 보여드렸던 그런 사례들이 반복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공원의 결국은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공원의 본질적인 가치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런 스마트 공원 정책이 좀 추진될 필요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용성과 활용성을 향상하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계와 조성 관리 과정에 스마트화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열린 설계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기술 발전 속도가 워낙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쉽게 대체할 수 있고, 뭔가 좀 이런 택티컬 어바니즘이라든지 이런 방식들의 어떤 설계 방식들이 공원에 좀 적용이 됐을 때 그게 스마트 공원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실증 사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정부나 최근에 지자체의 어떤 도시 정책과 결국 연계한 좀 스마트 공원 시범 사업들이 신규 공원이라든지 기존 공원 이런 것들과 좀 연계를 해서 사업들이 좀 우수한 모델들이 좀 하나씩 발굴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가 그린 뉴딜이었는데요. 그래서 한국형 뉴딜과 조경과의 연계 방안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좀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이런 산업, 공간, 시설, 교육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의 뉴딜 연계 방안을 좀 마련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경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조경 계획, 설계, 시공, 생산, 유지 관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고, 공간과 시설 측면에서는 앞서 말씀 많은 분들이 해주셨던 이런 탄소 중립을 고려한 조경 공간과 시설의 조성 정비 관리, 그리고 교육에서는 결국 이런 산업과 공간 시설을 만들고 관리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좀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지 우리 조경 분야가 이런 한국형 뉴딜 이런 것들과 연계할 수 있는 중장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소소한 얘기는 이제 몇 가지 이제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은 지자체 이런 스마트 도시 계획이 굉장히 많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도시법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계획 체계가 크게 국가 단위의 종합 계획이랑 그리고 지자체 단위의 스마트 도시 계획으로 구분되고 있는데, 이제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제 챌린지라든지 뭐 규제 샌드박스라든지 이런 국가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는 결국 이런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지자체가 지금 이 스마트 도시 계획을 굉장히 역점적으로 역동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스마트 도시 계획을 보면은 저희 연구원이 이제 이런 스마트 도시 계획 헬프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어서 모든 이제 계획들의 중간 점검, 검토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보자면은 결국 방범 방제, 교통 뭐 이런 도시통합운영센터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굉장히 백화점식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스마트 도시 계획 내용 안에 이런 그린 인프라라든지 이런 우리 조경 분야와 관련된 스마트 도시 서비스 내용이 굉장히 부재한 상태인데 사실 지금이 어떻게 보자면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코비드 이후에 이제 이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반 시설로서 이런 그린 인프라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마트 도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몇몇 독점 컨설팅 업체 혹은 우리 연구원 이런 헬프 데스크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랑 협력을 해서 이런 다양한 혁신 기술을 활용한 그린 인프라의 이용 관리를 고도화할 수 있는 서비스 계획 내용을 좀 이런 스마트 도시 계획에 적극적 반영할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조경 서비스를 테마로 한 이런 지자체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라든지 안승원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환경부의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지금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스마트 챌린지 사업이 크게 네 가지 유형인데 이런 타운 챌린지라든지 솔루션 확산 유형 이런 것들은 사실 조경 서비스를 테마로 굉장히 추진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큰 사업 유형이기 때문에 이런 지자체들과 결국 협력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이런 주제의 어떤 챌린지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뭐 이런 재난 상황, 코비드와 같은 재난 상황 발생했을 때 그린 인프라 이용 현황 안내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해서 이용자들을 분산시키거나 이런 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 기획 같은 것들이 되면은 굉장히 선정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 그린 도시 사업은 뭐 이 자체가 사실 우리 조경의 업역이라든지 분야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여전히 이 그린 인프라라는 것이 조경의 전문 영역이라고 좀 뭔가 정책적으로라든지 아니면 실무적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 판단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경 분야만의 좀 전문 영역이다라는 것들을 그린 인프라가 그런 것들을 좀 자림하기 위해서 조경 학회라든지 협회라든지 관련 유관기관들의 좀 정무적인 노력이 지금은 이제 좀 절실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